잘 보여? 저거요? 약간 초점이 나와야 돼. 그치. 내가 보면 저 녀석이 가끔 들어와서 나갔다가. 자, 오늘은 원장님이 너네한테 공지사항 알려주라고 한 게 있어가지고 알려줄 테니까 잘 듣고 잘 숙지하고. 근데 영어는 내신 언제부터 하냐? 영어보다 안 다녀? 자, 안내 말씀. 자, 중2 내신은 언제 할 거냐면 9월 8일부터 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9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돼. 그때부터 해가지고 3주 할 거고, 그 다음에 방식은 다 알 거니까 모의고사 틀리면 지시고. 진짜야. 잘 보면 되지. 90 넘으면 되지. 아, 그리고 거의 제시일 확률이 높지? 그치? 2-2잖아. 도형이잖아. 그치? 매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도형은 그냥 제시 걸린다 생각하면 돼.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잘 들어야 되는 게 복귀 수업은 언제 하냐면 10월 1일부터 복귀 수업이야. 그래서 10월 2일, 너네는 10월 2일 날 수업 있어. 알겠지? 그때 무조건 수업 있으니까 오시고, 만약에 이제 그때가 딱 그때야. 최장 연휴 뭐 10일 뭐 이럴 때거든. 설날 끼고, 설날이란다. 추석 끼고, 그 다음에 개천절 끼고, 한글날 껴가지고 이제 많이 쉬는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제 연차를 내면은 최장 10일까지 쉴 수는 딱 그때야.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은 학원은 10월 2일날 수업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학원은 언제 쉬냐? 10월 6, 7, 8 이렇게 쉽니다. 월화수. 너네는 10월 7일날 쉬겠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수업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오시면 되고, 만약에 여행 있으신 분들은 여행 가시고 영상으로 다 대체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횡단은 10월 말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니네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행당은 아마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이건 이제 선택이기는 한데, 우선은 애들 내신 대비할 때 같이 내신 대비를 못 할 거 아니야. 같이 해도 상관은 없어. 같이 하고 나서. 그러니까 방법은 이거야. 같이 애들이랑 내신할 때 내신을 해. 그리고 나서 애들이 시험 대비할 때, 시험 대비 끝나고 복귀할 때 같이 또 진도 나갔다가, 이제 너네 시간에, 너네가 또 이제 3주쯤 되면은 거의 복귀할 때 너네는 시험 대비를 해야 될 거니까 아마 10월 9일 그렇게 되면은 아마 1부는 수업 듣고 2부는 수업 빠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부는 수업 듣고 2부는 빠져서 내신 대비를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마 모든 학원이 다 딜레마일 거야. 개인 수업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영어도 그러지 않아?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 너뿐만이 아니고 뭐 모든 학원에 있는 행당 애들은 다 지금 너네 중3 시험에 그거에 딱 맞춰져 있잖아. 행당은. 그러니까 이게 아마 행당 방만 어떻게 따로 꾸려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지금 애매해. 못해 지금. 선생님이 뭐 빠지고 너네만 딱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혜령이 같은 경우는 애들 내신 대비할 때 빠지고, 혜령이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날씨는 같이 들으면서 그냥 내신 대비하고, 그리고 나서 애들 수업 들을 때는 그냥 1부만 수업 듣고 2부 때는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2학년 2학기 거 많이 안 해봤다.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혜령아, 그냥 같이 할 때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네는 아마 중3 애들이 학원에서 10월 9일부터 들어가는데 목요일 그때부터 혜령이는 그냥 1부 듣고 2부는 빠지고 단태는 면제해줄 거고. 알겠지?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단태까지 보라고 하면 나 욕할 거 아니야, 그치?
간단하니까 그냥 무조건 끄덕끄덕. 그 다음에 내가 프린트 줬잖아. 프린트 준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2차 방정식부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어차피 인수분해는 옛날에도 많이 풀어봤으니까 상관없는데 복소수는 니네가 지금까지 풀어놓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2차 방정식부터는 니네가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프린트를 준 거니까 프린트도 나간다는 거 이제부터는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답지까지 복사해 준 게 순열과 조합 전까지 내가 다 복사를 해준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너네들한테 이제 프린트랑 같이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약속한 거 있지? 계약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숙제를 줄여요. 진짜 조금씩 나간다고 얘기를 했지. 니네 힘드니까. 그래서 그거는 약속 지킬 거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단테 볼 거고. 왜? 맨날 잘 보면서 왜? 야, 내가 쿠폰 다 줬지? 안 준 거 없지? 그렇지? 나중에 쿠폰 안 줬어요 하지 말고. 자, 그럼 봅시다. 자, 122쪽에 질문 있어요? 122, 123 질문 있어? 없어. 24, 25 없어. 어? 52? 이거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252. 자, 두 분이 합이 얼마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얘가 두 분의 합이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알파 베타 세제곱,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곱셈공식 변형이잖아. 됐죠? 할 수 있죠? 자, 됐고. 자, 아이고 또 부러졌어. 씨. 자, 그 다음에 126, 127 없고, 여기서부터 이제 터지겠지, 그치? 자, 128 260 61 2개 63 3개. 자, 봅시다. 자, 얘도 요거랑 같은 문제인데, 자, 261, 260부터 볼게요. 자, 두 분이 주어졌어.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니?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이 얼마니? B. 라고 얘기를 할 때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의 두 분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라고 했어. 그럼 두 분의 합이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누가 된다는 거야? B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돼?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얘가 누가 되는 거야?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니네한테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는 거냐?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 물어봤지. 그럼 요거 어떤 거 이용하면 돼? 이거? 이런 거 이용하면 되죠. 알파 제곱의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제곱, 이거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니까 이걸 내가 x라고 놓고 이걸 내가 y라고 놓으면 뭐가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셈공식 변형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 더하기 y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y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는 거니까 2 곱하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뭐가 돼? 알파 베타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그럼 이거 구하면 되잖아. 됐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만 이제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얘가 누구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 식이 a 더하기 b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2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얘는 b, 얘는 마이너스 a. 그러면 이쪽으로 다 이항을 하자. 그럼 어떻게 돼? 2a 마이너스 b가 1 되는 거니까 이거 둘이 연립하라는 거지. 그러면 둘이 더하면 되겠네. 그러면 3a는 3 되는 거니까 a가 누가 나오고 1, b도 누가 나와? 1. 그러면 알파 베타가 누구라는 거야?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너네가 이거는 구할 수 있잖아. 이거 내가 안 해줘도 되지? 요건 어차피 주어져 있는 거고, 그치? 이건 많이 해봤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61번
x제곱 플러스 k 더하기 2 곱하기 x 플러스 9 마이너스 k는 0. 자, 두 근이 연속인 정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한 근을 알파로 놓으면, 그렇지, 알파 플러스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두 근의 합이 뭐가 돼? 얘 둘이 더하면 2알파 더하기 1이, 그렇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곱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9 마이너스 k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근데 우리 뭐 해봤는 거? k 값 합을 물어봤어. 그럼 요것도 저번에 풀었던 거랑 비슷한데, 요거를 방법은 두 가지겠지. 여기 마이너스 k 여기 마이너스 k 있으니까 얘네 둘이 빼버려가지고 알파에 대한 2차식 만들어가지고 풀어도 상관없지. 그치? 그렇게도 상관없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요 식이나 얘가 편하겠대. 얘를 누구는 하고 정리를 해? 알파는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k에 대해서 풀면 되겠지. 이해됐냐? 그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뭘로 할까? 선택. 따단. 둘 빼? 빼놓을래? 그래서 뭘로 할래? 빼놓고? 그럼 얘에서 뺄 거야. 그래서 알파부터 구할 거야. 뺄 거야. 자. 왜요? 뭐라고 했어? 자, 빼면은, 자, 얘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얘에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11. 얘에서 얘 빼니까 사라지잖아. 이렇게, 그치? 자, 이항을 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2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뭐 알파 양수라는 얘기 있냐? 없지? 자, 그럼 알파가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지. 4일 때랑 알파가 누구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그러면 대입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다 4.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돼? 9 넘어와 11. 그럼 k는 누가 돼? 마이너스 11 이렇게 하나 나오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넘어가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k가 누가 나와? 3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 이렇게 풀어도 돼. 아니면 요 식을 누구는 하고 정리를 한다? 알파는 정리해가지고 여기다가 알파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대입해가지고도 풀 수 있어. 알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장점은 뭐야? 알파를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풀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63번. 자, 유리수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자, 유리수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 얘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른 근이 누군지 알아. ab가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얘가 2 플러스 루트 3이야.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 떴으니까 뭐 이용할 거야? 합곱. 자, 둘이 더해. 4가 되겠지. 4가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 다음 둘이 곱해. 곱하면 1 얘가 누가 되는 거야? b. 그래서 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바꿨네. a랑 b랑.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이 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두 분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두 분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4. 근데 물어보는 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물어보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이거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줄게. 그럼 니네가 딱 보니까 흡차라는 거 알아. 그럼 요거는 구할 수 있잖아. 얘가 얼마니까. 근데 요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배웠잖아. 두 분의 차. 근데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인 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지? 두 분의 차를 구하면 되겠지. 얘 공식 뭐야?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그렇지? 얘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다. 얘지? 잘못 갔더니
얘를 가지고 써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a 절대값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니? 루트 17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얘가 얼마? 얘가 지금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루트 17이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자 이걸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풀어도 돼.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뭐랑 똑같아?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걸 이용해도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얼마야? 1. 얘가 마이너스 하니까 얼마가 나오니? 16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17이야. 그러면 양수인 거 찾는 거니까 루트 17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지. 얘는 공식으로 문제 푸는 거고 요거는 곱셈 공식 개념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고.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풀어봤습니다. 어우 두려워라 스텝 2. 얘 막 다 물어보는 거 아니야? 준열아 예. 다 물어볼 거지? 네. 오 다행이다. 그러다 다 물어볼 거냐 혹시? 아니야? 오우씨 좋아 아주 좋아. 다 적었지? 오예 다 물어본다고 그랬다. 준영아 다 물어볼 거지? 그지? 오 불안해 씨. 자 그러면 봅시다. 펜 어디 갔어? 또 떨어졌어? 펜 어디 갔어? 오우씨 갑자기 264 절대값. 자 265 266 쌤 다 할 것 같은데 267 오. 이 정도는 풀 수 있어 그치? 웃지도 않고 268 269 진짜 여기가 있구나 270 이거 니네 못 풀면 이건 당장 못 풀 건데 270 못 풀면은 271 아니요. 상칠밖에 없어? 상칠이 이따 개인적으로 알면 되죠. 자 봅시다 264 아우 빼곡하게 써야 되겠네 264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더하기 3 1이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야 절대값은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만약에 안에 지금 복잡하잖아. 이거 너네 나중에 이제 보던 문제 풀 때 힌트가 되는 건데 이런 게 복잡하지? 응. 그럼 이런 거 그냥 별 취급해. 그럼 쉽게 말하면 절대값 별이 1이 되는 별은 누구야? 설마 1이잖아. 그러니까 얘 값이 되는 게 두 개가 있다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누가 되거나 1이 되거나 1이 되거나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누가 되거나 혹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러면 넘겨내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0 이렇게 두 개 만들어지지. 그러면 니네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실근의 곱을 물어봤잖아. 그럼 모든 실근의 곱을 물어봤다라는 것은 뭘 이용해야 돼 먼저? 판별식 이용해야 되겠지. 그러면 요 주어진 2차 방정식들이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그치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0보다 큰 거고 중근이면 0인 거고 흑근이면 0보다 작은 거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판별식을 이용을 하는 거야. 끝까지. 자 그럼 어떻게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조건에서 A가 누구보다 크다 그랬어?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 빼기 1은 양수야 양수 3보다 큰 거니까 양수지.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실근 두 개 뜨는 거지. 그럼 여기서의 곱은 뭐야? 그렇지. 실근의 곱이니까 요거잖아. 마이너스 A 플러스 2 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A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지? 그럼 여기서의 실근 조건은 어떻게 되겠어? 자 여기도 따져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야. 그러면 뭐냐? 4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a 마이너스 3이잖아. 근데 a가 3보다 크다는 것은 a 빼기 3은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여기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러면 여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의 실근의 곱이 뭐가 된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해가지고 얼마가 된다고? 8이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 a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로 묶어. a 마이너스 4. 얘 곱해서 얼마가 나오는 거야? 8. 어차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풀면 되겠지. 이해됐지? 이거 안 해줘도 되지?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조건이 a가 3보다 큰 거니까 딱 보면 얘랑 얘랑 곱하니까 8 나오는 거니까 8 나눠 없어지겠지, 양쪽이. 해볼래? 뭐야? a제곱 마이너스 6a 그럼 0 이렇게 되겠지? a가 0하고 6이지? 근데 3보다 크다고 했지? 그러니까 a가 누구야? 6. 왜 갑자기 순댓국이 땡기지? 왜 갑자기 생뚱맞게 순댓국이 땡기지? 야! 오우씨! 저녁에 상근역 가서 순댓국 먹고 영선아 갈래? 싫어? 내가 싫은 거야? 순댓국이 싫은 거야? 둘 다 그러지 말고 하나만 골라. 미안하다. 둘 다 싫은 건데. 진짜 순댓국 안 좋아해? 순댓국 좋아해요.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자 265. 자 자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러면 너네 알고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누구니?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누구야? 자 이렇게 되는데 px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베타 p 알파 플러스 알파 p 베타 얘 값을 구하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한번 다 집어 넣어보자. 그러면 얘부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베타 곱하기 여기 누가 들어가?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이렇게 들어가지. 그지? 그다음 플러스 알파 곱하기 2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니네가 푼 것대로 한번 해볼게요. 니네가 풀었을 것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요거랑 둘이 사라지진 않지? 공통으로 곱해지는 게 누가 있어? 2 알파 베타 있지 않아? 그치? 그럼 여기서 누가 남아? 알파 남고 여기 누가 남아? 베타 이렇게 남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6 알파 베타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 누구고?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다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 플러스 6 다 8 아니야? 왜? 이거 왜 물어본겨? 왜 물어본겨? 인수분해를 못해서 물어본겨? 근데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어. 자 어떻게 풀 수 있냐? 이제 이거는 지금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 녀석을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문제를 푸는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풀려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너네한테 자 여기 지금 알파랑 베타랑 지금 부호가 같아 틀려? 틀리지? 그럼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 상태에서 문제가 안 풀리게끔 준다고 너네한테. 그럼 너네가 어떻게 되냐?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돼. 무슨 말이냐? 얘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얘를 베타에 대한 식으로 만들던가 그렇게 하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절대로 바꾸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px라고 줬을 때 여기 있는 거는 절대 바꾸면 안 돼. 알았냐? 바꾸는 순간 어떻게 돼? 여기가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꿔야지? 베타를 바꿔야 돼. 베타를 누구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는 힌트가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럼 얘를 만약에 내가 알파는 하고 바꾸면 뭐가 돼?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되고 얘를 베타는 바꾸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녀석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베타 대신에 뭘 바꿔주자고?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바꿔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각각에다가 분배해서 곱해주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뒤에 것도 좀 감이 오지 않냐? 뭐가 돼?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6 구하는 거야. 똑같잖아. 됐니? 이 문제의 의도는 이거야. 얘네들을 문자를 통일시켜라. 이 녀석이랑 통일시켜라 라는 문제야. 얘네가 어려운 문제 풀 때 이런 게 나와. 이렇게 풀고만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이렇게 푸는 것도 알아야 돼. 문자 통일시키는 거. 남북이 통일이 이루어야 되나? 남북이 통일이 이루어야 된다. 싫다. 뭐야? 내 중립국이야? 얘네는 북한 안 가봤잖아. 그렇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얘네 묘양산 본 적 있어? 아무도 안 가봤지. 그렇지. 나밖에 없잖아. 자, 신고하지 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신고하지 마. 혹시 이거 유튜브에 타서 누가 내 거 보면 신고하려나? 걱정 마. 그렇게 많이 안 보더라고. 우리 애들만 빼고는 안 보더라고. 휴. 니네 집에 가서 간첩 신고 그러면 안 돼. 저희 학원가에 간첩이 있는 것 같아요. 말도 잘해요. 그러면 안 돼. 자, 266.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자, 요거의 두 군은 알파 베타라고 했어. 야, 이거 뜨는 순간 너네는 만들어야지. 두 군의 합이 얼마? 4. 두 군의 곱이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물어보는 게 루트 알파 세제곱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7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대칭 되겠죠? 2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7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 자, 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요런 거 옛날에 앞에서 풀어본 적 있지?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옥수수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 풀었어. 어디서 풀었냐면 93쪽에 175번 93쪽에 175번. 자,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양쪽에 2를 곱하고 마이너스 2 항한 다음에 2차 방정식 만들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는 0 이렇게 만들어서 풀었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한 번은 x를 곱하고 한 번은 x제곱을 곱해가지고 거기 x의 4제곱에다가 x의 3제곱에 대입해서 문제 풀지 않았냐? 그치? 그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2차 방정식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요 두 군을 여기다가 대입하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나는 누구부터 없어지면 좋아? 2알파 세제곱부터 없어지면 좋지. 그러니까 양변 얼마로 곱하면 돼? 2알파. 그렇지. 여기다 2알파 이렇게 곱하자고. 어차피 여기 곱하면 빵이니까.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8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얘가 그럼 누가 되는 거야? 얘는 0이잖아. 그럼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이랑 얘 똑같고 여기만 다르잖아. 그러면 나는 이 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 식은 자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7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라는 것은 얘를 이용을 할 거면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8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에다가 뭐를 해주면 돼? 그렇지. 알파 제곱을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근데 얘가 누구야? 0이야. 그러니까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절대값, 루트 알파 제곱이지. 그래서 얘가 루트 알파 제곱이야. 그럼 뒤에 거는 뭐가 되겠어? 루트? 근데 루트 안에 제곱 있으니까 뭘 씌워야 돼? 절대값 씌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거잖아. 그럼 너네가 생각해보겠지.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방법은 두 가지야. 두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니네가 2차 방정식 구해가지고 두 근을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네가 이미 누구를 구해놨어? 두 근의 합곱 구해놨지. 그럼 생각을 해봐. 두 수가 곱해가지고 양수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조건 아니면 어떤 조건이야? 두 수의 부호가 둘이 똑같다는 거지. 풀풀이거나 마마잖아. 그럼 얘가 풀풀이고 아니면 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둘이 더해서 양수가 나왔다는 것은 둘의 부호가? 그렇지. 이거밖에 안 된다는 뜻이잖아.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얘는 실제로 누구랑 똑같은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랑 똑같으니까 답이 누가 되는 거야? 4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으면 직접 내가 2차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두 분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봐야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도 이 녀석의 각각의 구호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너네 여기 2차 방정식 파트를 잘해야지 쭉쭉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빨리 진도를 못 빼. 왜냐? 니네가 이해하는 게 많이 더뎌서. 그래서 앞부분은 조금 빨리 뺀 거야. 그래도 현재 진도는 늦지 않아요? 좀 넉넉해요. 일주일. 얼마나 내가 빨리 뺐어요. 자, 그럼 268. 오, 진짜 지금 나랑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자, 268.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1차의 개수를 잘못 봤어. 자, 너네 잘못 보는 문제는 잘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정리 잘하세요. 얘를 잘못 봤어. 그러면 지금 B를 잘못 본 거지. 그럼 나는 누구하고 누구는 제대로 본 거야? A랑 C는 제대로 본 거지. 그럼 A하고 C하고 관련된 게 곱이잖아. 이해되지? 그럼 나는 누구는 제대로 본 거야? A분의 C는 제대로 봤다는 거니까 곱은 제대로 본 거지. 그치? 근데 잘못 봐가지고 두근이 누가 나왔어? 3분의 2랑 2분의 7 나왔잖아.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되는 거잖아. 3분의 2 곱하기 2분의 7.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 3분의 7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을 잘못 봤대. 상수항을 잘못 봤다는 것은 얘를 잘못 봤지. 그럼 누구는 잘 본 거야? A랑 B는 잘 봤으니까 A하고 B하고 관련된 게 두근의 합.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A분의 B는 제대로 본 거야. 그래서 상수항을 잘못 봐서 풀었더니 두근이 3분의 5랑 1 나왔어.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가 나와? 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주어져 있는 식을 너네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요 식을 C는 하고 정리를 하는 거고 요 식을 B는 하고 정리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C는 하고 정리를 할 건데, 자, 3C가 누가 되는 거야? 7A가 되는 거지? 그럼 C는 뭐가 되는 거냐? 3분의 7A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3B는 마이너스 8A가 되는 거니까 B가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8A가 된다고. 요거를 C하고 B하고 자리에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AX의 제곱. 자, B 대신에 누가 들어가? 마이너스 3분의 8AX.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7A는 0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가 지금 제일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그치, 2차 방정식이라는 조건이라는 게 떴으니까 무조건 누구는 0이 아니야? 그치, A가 0이 아니라는 것은 얘네들을 A로 나눌 수 있어 없어? 그치, 그럼 여기 A 없어져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분모에 3 있으니까 양변에 얼마로 곱할 거야? 3 곱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됐음? 여기 2차 방정식에 처음 2차 방정식에 근을 구하시오. 이거 니네가 하면 되잖아.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근의 무식 쓰면 되지. 선생님 2차 방정식 못 푸니까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9 여기다 쓸게. 자, x의 제곱 플러스 n-5 곱하기 x 마이너스 18은 0. 자, 두근의 절대값의 비가 2대 1이야.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설정하면 되냐면 만약에 두근의 비가 2대 1이면 우리 어떻게씩 세웠어? 2알파 알파 이렇게 세웠지. 그러니까 얘 아직 모르니까 하나는 2알파 하나는 알파가 되는 건데 요걸 이렇게 따져도 되겠지. 그냥 니네 편하게 하나를 마이너스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알파를 양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알겠죠? 자, 그랬더니 그럼 여기서 내가 두 근 떴는데 여기서 내가 두 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게 곱을 이용할 수 있겠냐 합을 이용할 수 있겠냐? 곱을 이용할 수 있겠지. 얘네 둘이 곱하면 뭐 나오?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 되겠지. 얘가 누구랑 똑같다고? 마이너스 18이랑 똑같다고. 그러면 알파 제곱이 부과되는 거니까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풀마 3 아니야?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요게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지. 만약 여기서 내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면 두 분이 누구하고 누가 떠? 얘가 3이면 누가 떠? 마이너스 6이랑 3 이렇게 뜨는 거고 만약에 얘가 음수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 여기 되겠고 여기 되는 두 개를 보는 거지. 그럼 얘가 6이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나는 지금 두 군의 뭘 이용하면 돼? 합을 이용해서 이거 m 구하면 되겠지? 여기도 두 군의 합을 이용해서 m 구하면 되겠지. 그럼 요것만 보여주면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3이잖아. 얘가 누구랑 똑같아? 마이너스 m 플러스 5랑 똑같다는 거지. 그럼 m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니네한테 맡겨도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군을 구하시오 하는 거니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70 여기까지 줄게요. 130쪽? 이거 다 오션 보면 되겠네. 시험 볼 때 책 옆에 빼놔. 책감 갈 테니까. 알았어. 그럼 시간을 줘야 되겠네. 자, 270. 자, x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4는 0. 자, 요거의 부분은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거 너네 잘 풀어야 돼.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2차식 fx를 구하는데 단 뭐라고 붙었어? 2차의 개수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요런 문제를 우리가 언제 한번 풀어봤냐면, 이거 내가 한번 저번에 뭐 말하지 않았나? 어? 126쪽? 그거 아니고 너네 이거 옛날에 인수정리 57쪽에 112번. 이거야, 이거. 근데 이거 말고 내가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이거 나온다고 해서 내가 뭐 적어준 거 있지 않냐? 그치, 뭐 적어놨었지, 옛날에. 여기였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요거랑 관련된 거야. 알겠지? 57쪽에 112번이랑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너네가 잘 못 보면 뒤에서 또 터져.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의 두 분이 요렇게 뜬다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A는 B는 C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내가 식 두 가지 만들 수 있지. 누구랑 누구 만들 수 있어? F 알파가 마이너스 1. F 베타가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어떤 2차 방정식을 내가 만들 수 있겠지? 어?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어?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두 군이 누구랑 누구라고?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이해됐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 알파 집어넣어야지 1 나오고 베타 집어넣어야지 1 나오잖아. 그러면 요거를 내가 이항을 하면 fx-1은 0의 두 분도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냐? 그치? 그럼 우리가 인수정리에서 뭘 배웠냐면, 인수정리가 뭐야? fx가 0일 때 얘가 x는 fa가 0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어? 어떤 식으로 인수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x-a가 인수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저번에도 이걸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꼴이 안 이쁘니까 얘를 gx라고 설정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누가 돼? gx가 0이 되는 두 근이 알파고 베타 아니냐? 그러면 gx는 식을 누구하고 누구를 가져? 그렇지. 얘를 근으로 갖는 거 x 마이너스 알파랑 얘를 근으로 갖는 거 그렇지. x 마이너스 베타야. 근데 gx가 원래 누구였어? fx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요거의 지금 최고차가 누구야? 현재는 1인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모르니까 이렇게 k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 몇 차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fx가 어떻게 되는 거야? f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내가 알지 않냐? 요거는 얘가 누구야?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가 누구야? 여기 있는 식 중에서 서율아 누구야? 이서율 누구야? 얘랑 똑같은 식이 하나 있지 않아? 얘랑 누가 있어? 그렇지. 얘랑 똑같잖아. 요 방정식의 두 분이 얘랑 같다는 거니까 얘가 하나의 근이고 얘가 하나의 근이니까 요거를 요렇게 쓸 수 있지 않아? 무슨 말인지 되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누구랑 똑같다고?
k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따라왔지? 자, 그래서 이걸 넘길 거야. 그럼 뭐 fx는 뭐가 되는 거야? k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야. 근데 fx의 최고째 계수가 얼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요거 사라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fx가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너네가 이런 형태를 보면 너네가 이렇게 식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구나 라는 걸 니네가 뽑아내서 문제 풀어야 돼. 지금 비슷한 문제 지금 두 개 나왔잖아. 앞에서도 한 번 나왔고 뒤에서도 한 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걸 너네들이 잘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럼 나중에 3차 가면 또 나와. 그때 얘기하잖아. 하루 종일 지치게 하네. 요거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뒤에 한번 나온다고. 어딨더라? 기억이 안 나. 됐죠? 잘했어. 시험 안 봤지? 야, 너네 유리수라는 조건 있을 때 a 플러스 b 루트 진짜 a 야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너네가 p 더하기 책 보면 되겠지. 자 어디 보냐면 127쪽 거기 키포인트 보세요. 127쪽 키포인트 문제 나올 만한 거 얘기해주는 거야. 너네 개수가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이면 다른 근이 p 마이너스 q 루트 m이야.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문제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문제 푸는 거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대입. 알았지? 어머 오일이겠냐? 어우 재미없어. 씨. 내가 말해주지. 그 다음에 너네 내가 얘기했던 116쪽에 발전 그 다음에 절대값 문제 나와. 절대값 끼어 들어가는 거 저기 복부 쪽에 했던 거.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실근 조건 뭐야?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가지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어디거든요? 요거 알겠지? 어디 보면 알겠지? 그 다음에 근각에서의 관계 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아까 120 쪽에서 127쪽에 있는 거 확인 체크 잘 보시면 문제 나올 만하게 하나 딱 보이지? 확인 체크해보면 문제 나올 만하게 하나 딱 보이죠? 잘 보시면 돼요. 됐지? 다 했어. 많은 힌트를 드렸어. 자, 몇 분이야 지금? 쉬는 시간 6시 20분이야? 진도를 나가고 시험 볼까? 시간이 되게 애매하네. 30분쯤에 내년 풀 수 있겠지? 준열아 30분 정도 풀 수 있어. 시간 더 줘. 그래? 그럼 이렇게 할까? 55분에 시험 보고 55분에 시험 봐서 30분까지 끝내고 5분 쉬고 수업 나가는 거 어때? 상관없어?
그렇게 하자잉. 네. 희랑아 괜찮지? 진영아 괜찮지? 응. 55분에 시험 볼 거야. 오늘 공부해. 그리고 숙제 검사 할 테니까. 얘가 가요? 네가 와요. 이거 실수가 있어. 실수하고 여기가 지금 실수라고 떴으니까 이거 실수한 다음에 다른 건 누군지 알아보자. 이거지 이래 해가지고 이거 나온 거 아니야? 그럼 다른 건 뭐가 되겠어? 5분에 2 플러스 합법 이용해가지고 이거 구하면 되지. 그 다음에 다시 A하고 B 플러스를 집어넣어서 다시 풀러내는 거지. 절대값 몇 개 있어? 이게 지금 범위 몇 개 생겨? 3개 생겨. 수직선으로 생각해보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거,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거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뭐야? 얘는. 얘가 0이고 얘가 있지 않겠니? 요렇게 범위가 3개 생기잖아. 이게 그냥 0. 됐어? 그래서 0보다 작은 거, 0보다 크거 나왔고 2보다 작은 거, 2보다 크거 나왔고 이렇게 세 개 보면 나왔으면 이거였지. 일반적으로 큰 쪽에 더 넣죠. 큰 쪽에 더 넣죠. 대입해가지고 1 집어넣어서 얘가 양심 중심식 판단하라고 그러죠. 1 집어넣으면 얘는 음수 아니야? 1 집어넣으면 양수 아니야?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로 막 얘는 그대로 X로 나오는 거지. 한번 숫자 집어넣어서 그렇지. 여기 보면 실수 전제 조건 떴지? 한 개 먹으니까 다른 거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두건 떴으니까 합법 이용하면 되잖아. 그럼 둘이 더하면 되잖아. 마이너스니까 A가 누가? M이 누가 돼? 아니지. 그렇지. M이 누가 돼?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여기 둘이 곱하면 그렇지. 그렇지. 그럼 얘가 누구? 마이너스 1분의 1이고 2차 공유축의 9분 얘랑 얘잖아. 합법 이용하면 되지. 그럼 다시 합하면 얼마나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 10분의? 그렇지. 그럼 A가 누가 되겠어? 그렇지. 반대로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 그렇지. 그래서 B가 누가 되는 그렇지. 이거 다른 거야. 이거 개념 설명하려고 다시 설명한 거야. 장소에는 나눠보고.
그거를 나중에 볼 거야. 여기 다 끝나면. 복귀 기념으로 시험 한번 봐야지. 그래서 지금 영상도 쌤이 단축을 보내놓으신 지가 2030분. 거기서 볼래? 상철아 방해 안 될 것 같아? 괜찮아? 자, 집어넣으세요. 왜 또 울상이야 또. 이러면서 또 시험 잘 보고 있고. 아니거든요. 한장 부족한데. 그런 거 같아. 이거. 자, 6시 반까지.
숙제는 다 해봤으니까 쌤이 봤을 때는 니네가 몇 번도 안 잘하다고 생각해. 안 그럴 것 같아? 미리 한번 씨 없어. 아 진짜 보자마자 내가 답수라고 왜다 아니 씨 12명 다 계산하고 있어 신나게. 진짜 답이 보자마자 맞았잖아. 그럼 완행열차 타고 서울 갈 거야? 그렇지. 완행열차 타고 부산 갈 거야? KTX 타고 바로 갈 수 있는 거를? 야 보자마자 야 이런 거 보자마자 다 그냥 따르르 쓴 사람 한 명밖에 없어. 진영이 는정 안 써서 그렇지. 진영아 너 보자마자 바로 썼지 그냥. 는정은 안 써. 아유 처음 쓰는 거예요? 안 나와요? 자 132쪽 봅시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자 이제 니네가 이제 이 책의 한 절반을 끝냈어 그치? 와. 절반 넘게 끝냈어. 이제 3, 4, 5만 끝나면 끝나. 3, 4, 5만.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려워. 지금부터 어려워 이제. 잘 따라와야 돼. 자 2차 함수 그래프.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이거 쌤이 뭐라고 쓴들 베이비라고 얘기했지 그치? 베이비 보시면 자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야. 꼭지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 그래프의 모양. 이거 세 가지 중요하다 얘기를 했지. 거기가 나와 있는 게 1번, 2번, 3번에 대한 거야. 자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 꼭지점은 0,0이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y축 얘기를 하는 거고. 자 a가 양수라고 최고차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최고차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다.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느 축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 자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의 그래프와 x축 대칭이라고. 자 x축 대칭이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원래 걔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y는 ax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거쳐가야 돼. 이게 x축 대칭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나중에 정확한 건 너네들과 공수 2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표준형 나오네. y는 a 가로 x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q. 자, 얘는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p, q로 바뀌고 축이 x는 p로 바뀐다. 됐죠? 그림으로 봐도 다 이해되지? 자, 일반형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 자, 우리가 일반형은 다 뭘로 만들어?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치?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2번에 별표 치세요.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는 자, 이제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중학교 3학년에서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얘는 다 항상 뭘로 바꾸냐면 a 가로에 x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q 꼴인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나는 춤만 알고 있으면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럼 요것도 꼭지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알겠니? 그래서 2차 함수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었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뭐만 아는데 축의 방정식만 알고 있으면은 다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이거 만들려고 하지 마. 알겠지?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려고 좀 노력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그래야지 니네가 나중에 공수 2나 미적에서 자꾸 요거를 했던 습관이 있으면 그때 가서 발휘할 겁니다. 빛을. 축의 방정식 별표 쳐놓으시고 그 다음 133쪽 볼게요. 2차 함수식 구하기. 자, 네 가지 경우를 우리가 다 잘 알아야 돼. 자, 꼭지점의 좌표 p, q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얘를 표준형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y는 a 가로 x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q. 자, 축의 방정식 x는 p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y는 ax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q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알파, 0이랑 베타, 0이라고 하면 얘를 인수분해 형태로 해서 식을 세울 수 있다. 알았지? 네 번째,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일반형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알겠지?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호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부호. 자, a의 부호는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따지는 거니까 아래로 플러기면 a가 양수, 위로 플러기면 a가 음수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b의 부호는 내가 사자성 알려준 거였는데 기억나냐? 좌동우위. 좌동우위. b의 부호는 좌동우위. 무슨 뜻이야? 왼쪽이면 똑같다. 누구의 부호하고 A, B 부호가 같다는 뜻이고, 오른쪽이면 A하고 B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야. 얘가 풀풀이거나 아니면 얘가 마마가 된다는 거고, 얘가 풀마면 얘가 맞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누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알겠지? Y축 기준으로 해서 A랑 B랑 부호가, 만약에 A랑 B랑 부호가 같으면 축은 왼쪽에 있는 거고, A랑 B의 부호가 다르면 축은 오른쪽에 있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좌동우위 사자성어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C의 부호는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C가 나오는 거니까 Y축과의 교점, 그러니까 뭐 Y절편 말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C의 부호는 Y절편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던 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의 핵심입니다. 알았죠? 넘기시고요. 그렇다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특강 1번. 자,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ax 어우씨 겁나 더러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의 꼭지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7이래. 자, a랑 b랑 구하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가지고 만들어줘야 되겠지? 대입해도 되지만 모르는 문자 몇 개야? 두 개니까 대입할 수 있는 게 두 개 줘야 되는데 10 하나밖에 안 줬지? 그럼 이건 대입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가지고 이렇게 표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란 뜻이야. 자, 그러면 y는 누구로 묶고 최고차로 묶으니까 마이너스 2 가로에 x의 제곱. 그럼 누가 되겠니? 마이너스 2ax 되겠지? 자,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누가 필요해? a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6b 이렇게 되겠지? 는 마이너스 2 가로에 자, 누구의 제곱이 돼? x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2a 제곱,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6b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a가 누구라는 거 알고 4라는 거 알지? 그럼 여기다 4 대입하면 누가 되니?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6b가 누가 돼야 돼? 그치, 마이너스 7이 돼야 되겠지. 자, 이쪽 이항할까? 그러면 뭐가 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가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면 b가 누가 되겠니? 마이너스 3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래서 a랑 b랑 구할 수 있고 곱하라고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자, 특강 2번. 자, 축의 방정식이 x는 축의 방정식이 딱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요 표준형에다가 식 대입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식을 먼저 세울 수 있어?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q. 모르는 문자 몇 개야? 두 개니까 대입할 수 있는 좌표 몇 개 주는데? 두 개.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랑 4, 마이너스 5를 줬으니까 대입해가지고 연방 풀면 되겠지? 이런 거 따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일반이 K-pop 데모 노트스를 다 봤다고 했나? 본 사람? 안 본 사람? 쌤도 일요일에 봤어. 우리 애들이 하도 보자고 그러고 봤어. 참고로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2학년 7살. 애들이 보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말 걸어. 아빠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쟤네들 실제로는 저거 아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닥 감흥이 없었어. 너무 스토리가 너무 빨리 지나가. 아무튼 그랬다고. 자, 보신 분들은 한번 봐도 야, 그것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이 난리가 났다며. 그래요? 네. 부채 산다고 뭐 호랑이 까치?
호랑이같이 굿지는 사람. 그래, 아니 너네 그렇게 막 미친 애들은 아니구나, 그치? 자, 그러면 부호 따져보자. 자, A 부호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B는 축이 어디 있어? 축이 여기 있잖아. 오른쪽에 있네? 그러면 얘랑 부호가 어떻다는 뜻이야? 다르다. 그러니까 B가 양수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C는 Y 절편 말하다 보니까 여기 있으니까 양수 이렇게 풀겠네. 순대국 먹고 싶네 진짜. 자, A 곱하기 B 양수야, 음수야? 음수. 됐고, 그 다음에 2번 B 곱하기 C는 양수. 문제까지 됐고. 3번 너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X에다가 누구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되지. 2가 여기 있으니까 1 여기 대입하면 B.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양수 이렇게 되겠지. X에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4번 4A 더하기 2B 더하기 C.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2 대입하면 되지. 누가 나와? 0. 그렇지? 근이란 뜻이니까 0. 그럼 답은 5번이 틀렸네. 그럼 A-2B 더하기 4C는 어떻게 만들면 돼? X에다가 누구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지. 그치? 이해되죠? 그래서 어디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안쪽에 있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양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5번이 틀렸다는 거지. 그치? 됐죠? 중학교 3학년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야. 자, 136쪽. 자, 별표 2개 치세요. 제목이 별표 2개 치세요. 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해.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오늘의 관건입니다. 자, 첫 번째, 자,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박스 보시면, 자,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2차 방정식의 해를 얘기를 했어.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있다고 얘기를 하자잉? 그러면 너네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하면 돼? 완전 용식으로 만들어서, x, 여기 얼마 더하고 얼마 빼면 돼? 9 더하고 9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x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얘가 3,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니까 요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지. 그치? 자, 요렇게 그려지는데 그러면 너네 여기 x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여기가 x축이니까 여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여기 x를 구한다는 것은 요 x축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 x축은? 그치? 너네 이거 잘 알아야 돼. 요거 이 표현 너네 정말 잘 알아야 돼. x축은 y는 빵이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 x 좌표를 구한다는 것은 여기 y에다가 뭘 집어넣으란 뜻이야. 그치?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는 0 집어넣으면 이제 뭘로 바뀌어? 그렇지,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 인수분해 돼야 돼.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분이 2랑 4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왜 이해되지? 그러면은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2차 함수에서 잘 들어야 돼. 2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은 2하고 4지? 그럼 요 2하고 4는 요 2차 방정식의 뭐하고 같아? 그치, 근이랑 똑같다는 뜻이야. 알겠어? 다시 요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하고의 교점 2하고 4는 2차 방정식의 뭐랑 같다? 근 또는 해랑 같다고. 그러면 너네가 2차 함수 문제가 딱 주어지는데 여기서 내가 두 근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y에다가 뭐 집어넣는 거야? 그렇지.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알겠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냐? 2차 함수 문제인데 너네가 뭘로 풀어가지고 얘랑 얘를 찾은 거야? 2차 방정식. 그렇지. 그래서 2차 함수 문제인데 2차 방정식으로 돌려가지고 내가 교점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근을 이용을 해서. 알았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생각을 하면 너네
2차 함수 그래프는 몇 가지로 그릴 수 있겠어? 최고차가 양수면, x축과의 교점이면, 교점 개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 그러면 이렇게 몇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그렇지.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지. 아예 안 만날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야? 두 개. 얘는 한 개. 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를 방정식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의 근 두 개가 생겼다는 거지? 그러면 x축과 만났다는 것은 얘는 실근을 말하는 걸까? 허근을 말하는 걸까? 그렇지. x축 자체가 우리는 모든 실수를 말하는 거니까 x축하고 만난다는 점은 실근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럼 얘는 실근이 몇 개야? 2차 방정식인데 실근 두 개야. 뭐 이용했어? 판별식이 0보다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으로 따지면 근이 몇 개야? 중근이지. 뭐 이용할 것 같아? 그렇지. 얘는 0이다. 그럼 얘는 x축하고 안 만나는 것은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내가 허근은 반드시 어떤 근으로 갖는다 그랬어? 그렇지. 켤레근으로 갖는다 얘기를 했지. 너 왜 이렇게 잘하냐? 판별식 0보다 작겠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그래프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얘를 가지고 또 다시 뭐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너네 저번에 배운 게 그거잖아.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판별식 0보다 크다라는 게 됐지? 얘를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에서 배웠던 것을 이제 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좀 더 너네가 확장을 시킨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에 국한되어 있는 거를 내가 2차 함수랑 같이 문제를 엮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네가 방정식대로만 풀려고 하면 안 돼. 얘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함수 관점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너네 생각하는 폭이 넓어져.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 되지? 그럼 최고차가 음수면 최고차가 음수일 때도 만나는 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때가 있고 이렇게 될 때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도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A가 음수일 때. 얘는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되겠지? 얘는 판별식 0보다 작다. 이해되냐? 그게 지금 136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1번 요거 얘기한 거야. 자, 봅시다.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와 자, 너네 x축 밑에다가 써놔. x축은 누구랑 똑같은 말이야? y는 0이랑 똑같다는 뜻이야. 써놔. 그러니까 너네가 는 0을 보는 순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 봐봐. y에다가 내가 0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y 자리에 내가 0이 있어. 그럼 얘는 그래프를 봤을 때 y는 0이 뜻하는 게 뭐라고? 그렇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야지 그래프로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선생님 저 그래프 싫어요. 그럼 안 돼. 니네가 고등에서 배우는 그래프는 엄청 많아. 그리고 그래프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많고. 자,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실근과 같다.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판별식은 0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판별식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중근이면 같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간을 가지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세요. 이제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 그림 보는 게 지금 내가 다 설명한 거다. 이해되지? 그래서 책 읽어보시면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랑 같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D라고 얘기를 하면 D의 부호에 따라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화살표 보세요. 예제 위에는 화살표. 자, 2차 방정식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면 그럼 여기서 봐봐. 요 그래프 3개 중에서 x축과 만나는 게 뭐야? 이것도 만나고 이것도 만나지.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는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럼 너네가 문제에서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고 얘기를 하면 뭘 이용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너는 2차 방정식에서 크거나 같다라는 게 뭘 이용했어? 어떤 문제였어? 2차 그렇지. 실근을 가지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럼 마찬가지 똑같지. x축과 만난다는 게 뭘 찾는 거야? 실근 찾는 거지? x축과 만나니까 실근 찾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야. 알겠냐? 대시오. 자, 137쪽 보겠습니다. 와. 이번에는 직선하고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라는 곡선과 이차함수와 y는 mx 더하기 n 요걸 볼 거야. 그러면 너네 곡선하고 직선하고 위치 관계가 몇 가지가 생기냐면 세 가지가 생기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차 양수일 때 자 요렇게 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내가 좀 더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될 때도 있어? 그렇지.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때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난 거여서. 그 다음에 얘를 직선을 좀 더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알겠지? 그러면 너네는 요 곡선하고 요 직선하고 만난다 이런 스토리가 나오면 너네는 항상 얘를 어떻게 놔야 되냐? 2차 함수지. 뭘로 바꿀 것 같으면? 2차 함수인데 뭘로 바꿨어? 2차 방정식으로 바꿨지. 그러면 얘네들을 만났다라는 스토리가 나오면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둘이 y가 똑같지? 그럼 둘이 y가 똑같으니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어떻다는 뜻이야? 그렇지. 같다는 뜻이지?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랑 mx 플러스 n이랑 같다는 뜻이지? 그러면 요걸 내가 2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돼? ax의 제곱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b-mx 플러스 c-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냐? 그럼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이용을 하면 교점의 개수가 2개의 1개로 빵개로 이용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2개지. 그럼 뭐랑 똑같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야. 여기하고 여기에서. 알았냐? 그럼 얘는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 얘는 안 만났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근을 내가 다시 요거까지 이해하면 얘네가 땡큐야. 요거를 얘는 지금 요 곡선하고 얘하고 만난 거잖아. 그럼 여기서 만나는 근, 여기서 지금 내가 얘를 뭘로 만들었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면 는 0이 뜻하는 게 뭐라고? x축. 이해됐어? 그럼 얘를 x축이라고 말하면 뭐가 되겠냐? 봐봐. 얘가 y는 이렇게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2차 함수지. y는 여기 뜻하는 게 뭐라고? 그렇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럼 잘 봐. 이해할 수 있는 봐봐. 여기서 만나는 애하고 여기서 만나는 애하고 내가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실근이 만약에 1이고 얘가 만약에 실근 2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1하고 2가 된다고 이렇게. 자, 다시 얘기를 하면 요 지금 내가 빨갛게 만들고 있는 거는 얘지. 그 다음에 요 하얀 건 직선이야. 그러면 요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만들고 있는 얘 2차 함수는 뭐가 돼?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mx 플러스 c-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의 지금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곡선이랑 직선하고 만나는 두 점의 좌표랑 같을까 틀릴까? 같다는 뜻이야. 알겠어? 예를 들어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줄게. 문제를 가지고 자 거기 밑에 예제 보세요. 밑에 예제 얘는 위치관계를 말하시거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 아니다. 거기 보기 있다. 보기 보세요. 거기 보기 여기 보기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y는 x 더하기 1 요거의 교점의 좌표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자 얘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났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둘 다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같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누가 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x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가 x가 하나가 1이고 하나가 x가 2 아니야? 그러면 요거 내가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얘를 내가 y는 내가 바꿀 수 있지. 그치? 그럼 얘 뭐가 돼? 2차함수 그래프지. 얘 뭐가 돼? x축이지. 그럼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나? 1하고 2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그림이 좀 잘못했는데 여기서 내가 얘를 이렇게 바꾸면 얘를 이렇게 그리는 효과랑 같겠냐 틀리겠냐? 같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래프를 따로따로 가지고 교점을 구하는 거나 얘를 같다고 해서 는 0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다시 2차 함수를 해서 만든 거나 x값은 똑같다고. 내가 y값 똑같다는 얘기 안 했어. x값이 똑같은 거야. 이해됐냐? 요거 이해해야 돼. 요거 이해해야지 니네가 어려운 문제 풀 때 되게 왔다봉 하고 문제 풀어. 남들은 미친 척 하고 문제 풀 때 너네는 우! 하고 문제 풀어. 알겠지? 요거 이해됐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거 지금 위치관계. 자, 137쪽에 4번 보시면 오 끝나간다. 137쪽에 4번 보시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 보이지? 어떻게 한다고 먼저? 서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 나오면 둘 다 y가 똑같기 때문에 둘이 같다라고 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판별식을 따져야지 서로 다른 두 실관을 갖는지 0인지 작은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됐지? 그래서 얘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지만 너네가 요거까지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만나는 점이 x축에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중분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붕 뜬 그래프랑 똑같다고. 요 녀석. 요 파란 거. 이해됐냐? 그래서 두 교점은 x축과의 교점이랑 똑같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알겠지? SEO. 그 다음에 138. 요거는 그러면 너네한테 내가 숙제로 줄 거야. 알겠지? 138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 자, 그러면 보시면 278. 자, x축과의 교점을 구하라는 것은 y에다가 뭘 집어넣으라는 뜻이야? 0 집어넣어서 문제 풀라는 거고. 279.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것은 뭘 이용하라는 뜻이야? 그렇지, 판별식. 280번 2차 함수와의 그래프하고 직선하고 x좌표 구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같다라고 놓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인수분해하든지 분해 공식 쓰든지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위치관계를 말하시오.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같다라고 한 다음에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 2개. 같으면 1개. 그 다음 0보다 작으면 없다. 없다가 아니지. 서로 다른 두 합을.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38쪽까지 숙지하시면 되고, 프린트는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많이 주면 삐질 거 아니야. 그치? 73쪽까지만 푸세요. 70에서 73 클리어 파일 가지고 다녀. 알았지? 자, 끝내겠습니다.